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벌써 한 11시가 좀 넘었네요. 오늘 목요일날 11시인데 피곤하네요. 네. 일요일 경마에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토요일 경마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일요일 경마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부산 것까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조급합니다. 오늘은 좀 여유를 가지고 잡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 해야죠 뭐. 광고 여기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마우스 보이시죠? 있고 2만원이에요. 2만 무턴에 입금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아유. 핸드폰 결제 하시는 분들은 069-300-7766 지겹게 얘기하니까 뭐 다들 외웠겠다. 핸드폰으로 빠져나가니까 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정보 나가고 있고 오늘 출마특보장에서 가장 늦게 나온 조교사가 33조 서인석 조교사예요. 워낙에 뭐 조교사협회 부회장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지라 바쁘신데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 취재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몇 예상가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취재 기자도 아니면서 마사회 그 입구에 가서 뭐 유튜브 영상을 막 찍고 그러는데 정작 들어가는 취재 기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특히나 뭐 기수협회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밖에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개구라죠. 기술을 뭐 직접 들었다 뭐 유튜브 방송에서 막 떠드는 예상가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긁고 다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고발해야죠. 전화통화로 내용을 알려주는 거니까 고발해야 될 것 같고요. 저를 제외한 3명의 예상가들이 취재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방송에서 많이 오픈을 하려고 해요. 뭐 제 승부경주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용이 괜찮은 것들은 한데그냥 음담패설 방송만 꾸준히 시청하셔도 어느 정도 건져 가실 겁니다. 건져 가시면 문자 신청도 한번 해주시고 음성 정보도 한번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 졸으면 이해하십시오.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승부처 공지 드릴까요? 3791 부산은 3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가 더버가면 인승부처고요. 광고 보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1800m 로드 투 G1 챔피언십 12경주입니다. 연마 알파킹지도 지난번 경구 때 전력을 좀 아꼈다고 할 수 있죠. 3번 미스터 플리스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보여줬는데 한번 놓고 1번, 2번 알파킹이지가 2위 자리 지켜냅니다. 경주고리 1300m 국산 6등급의 3세 안말 경주 2경주입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못 들만한 마피는 아니에요. 혈통이 좋은 마피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입상권이 좀 유력합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총막감을 하겠습니다. 4번 놓고 3번, 9번, 10번 4번 전정사금 국산 4등급 1700m 경주인 서울 제6경주 신입 6경주입니다. 자, 고마 정상여 신입 배트권의 충막감입니다. 자,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공백기 이후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9번 놓고 1번, 12번 9번, 1번, 8번 순입니다. 네, 서울 먼저 1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인기는 모으는데 좀 불안불안한 마피들 취재를 해보니까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마피들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3번 열린문이 그렇죠. 원래 지난주에 휴장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 마필인데 욕심을 좀 냈죠. 마방에서 3착 승급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승을 하고 싶다는 건 뭐 어느 마방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출마 투표를 안 했다고 그랬나 편성을 고르다가 안 됐다고 그랬나 하여간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 그 휴장 전에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한 휴장까지 포함해서 한 2주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뭐 3착 승급에 걸려 있고 최근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나머지 굉장히 좀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죠. 착차 없는 승부를 펼쳐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교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거죠. 뭐 마방의 입장에서야 아니면 문성혁 기수의 입장에서야 우승하고 승급을 하면 더할 나위였게 좋겠지만 이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불안한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에 편성을 잘 썼어요. 약체 편성에 갖다 써놔서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하는 편성이라서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열린문은 뭐 앞에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킬로 감량까지 있고 마이너스 킬로 감량이 아니구나 54kg 중량이라 하더라도 플러스 중량이 됐죠. 1.5kg가 그래도 뭐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안 볼 수 없는 것 같고 왠지 충만을 놓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왕인행차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보여준 거는 없어요. 편성이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3월 열린 문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교적인 이점이 있는 6번을 억지로 놓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액면으로 보면 4번이 그냥 와야지. 우승해야지 여기서. 뭐 경마라는 게 상황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8번 청수라이더는 뭐 유성환 기수에게 물어봤더니 당일날 뭐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뭐 선행을 간 것도 아니고 따라가서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주로가 가볍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뒤가 좀 베스트는 아닌가 봐요. 하지만 뭐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10번 뭐 회복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과연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잠시만요. 또 작살났다. 어디 봅시다. 빨간색. 예. 그래서 열린문, 왕인넬자, 청수라이더 뭐 이런 거 굉장히 인기만이죠. 10번 회복은 1월 11일날 경주 이후에 골마겸이 좀 있어서 늑발동이 걸리는 마필인데 이게 베스트 컨디션 아닌 것 같아서 좀 찝찝하고요. 기술 교체한 실버 프로스피드 플라잉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히려 앞이 뛰니까 기술을 좀 능력 기술로 교체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버 OK장도 가능성은 내포한 마필인데 말이 좀 호흡이 좀 짧다고 해요. 이동환 기수는. 그래서 1200m를 나온 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뛸 마리핀이니까. 그래서 충만은 6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뭐 3번 열린문은 뭐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갈 수가 없죠. 뭐 2착 승급이고 나와이고 간에 이렇게 약체 편성에서는 우승을 못한다는 게 이상할 정도니까 이게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 8번과 10번, 11번 이 안에서 후착권에 변수의 와피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3번 열린문은 이 축전 주의가 깨졌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겠죠 뭐. 6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만 이경주 넘어갑니다. 이경주도 뭐 딱 부러지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뭐 편성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단 팔리는 마필은 뭐 7번 러피언 파크, 뭐 고마 봄날의 기억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7번 러피언 파크는 자꾸 발주해서 밀리죠. 늑발동이 걸리는 모습은 있는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이 느리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뭐 지난번에는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있으니까 경주를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 빠르다고 해봤자 뭐 2번만 생킹 정도가 빠르지 뭐 다른 마필들은 다들 거기서 거기라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편성의 이점을 만난 만큼 7번이 좀 중심권이고요. 고마 봄날의 기억은 매번 그 타량이죠. 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큰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마필이 뭐 별정 시형 경주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꾸역꾸역 뛰니까 뭐 역시나 뭐 문세영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한 걸음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시영철 기수의 시모 로얄 축복은 형철이 형은 이제 조교 때는 너무 좋다고 해요. 말은 너무 좋은데 이게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만 누르시고요. 6번은 시선 집중은 혼전 중에 한 발.
일본은 백두거포가 문제죠. 이게 늦추입을 하면서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폐출혈이 납니다. 그래서 주행 지정을 받게 되는데, 뭐 송대철 기수는 폐출혈 여파는 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백두거포가 들어왔던 지난번 경주 편성이 혼전 와중에 이제 바닥 추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편성의 이점이 컸다는 점에서. 물론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하지만 백두거포가 다시 한번 끝걸음을 살리기에는 57kg의 중량이 결코 녹록해 보이지는 않아서 폐출혈도 있었고 해서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7번 녹화할게요. 7번 녹화하는데 뭐 6번, 9번, 12번 이 어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 백두거포는 배당도 없는데 능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라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마방에서는 뭐 마필 상태가 좋다고 하는데 뭐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거. 7번 러피언 파크가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빠르지 않은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도 가능해서 7번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나온다면 8번 신록인데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있죠. 약간 못 버티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이 마필이 들어온다면은 뭐 봄날의 기억이 꾸역꾸역 뛰니까 배당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일단 인기권들은 뭐 나쁘지 않죠. 뭐 팔리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요? 7번 위네올리, 우이사,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요? 일단 위네올리는 지난번에 게이트가 안쪽이라서 최적 전개를 하고 입상을 했는데 새로운 보배라는 똥말이 올라오는 거림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위네올리가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뭐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 여건 자체가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매트는 떨어지지 않나. 근데 뭐 무시하시던 마필은 아니고요. 8말 루이사는 더 보여줄 거름이 있어요. 뭐 데뷔전에서 파행으로 취소되면서 경주를 뛰어보지도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도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8번이 충만감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은 화시벽도 가능성 보여줬고 김은정 기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현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려는 한 번은 될 것 같은데 정말 기대보다 못 뛰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요. 3번 천지여골도 혼전 와중에 한 번에 가능하고. 자, 한장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8번을 놓고 승부를 할 생각이니까 자, 한장은 주력 한방 맞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장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추가 공개해 드렸어요. 8번 놓고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4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가장 걱정됐던 마필이 7번만 로드란이었어요. 공백기가 10월달 이후에 주기가 좀 길어졌고 골마겸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만나본 송대철 기수는 처음에는 좀 무거웠다고 해요. 말이 좀 무거웠었는데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걸음이 더 나아지고 있고 마필도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뭐 걸음에 이상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상으로는 도전이 가능하고 우승까지도 노려볼만 합니다. 일반 비클래식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이에요. 경주로 입장 불량도 있었고 발주가 늦발되는 좀 악벽도 있었는데 의외로 공백기 이후에 공을 들여서인지 발주 기탈이 상당히 빨라진 모습으로 경주를 주도했고 결국은 루킹굿이라는 마필에게 7마신을 졌지만 끝걸음 자체는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뭐 또 이마 자이언트 걸이 선행을 낚아차기에는 비클래식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자이언트 걸은 지난번에 매드디바가 올라온 걸 보면은 편성 덕에 우승을 했다고 보여지고 비클래식은 그래도 자기의 걸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이 한방 막권이 그래도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충분한 7번을 놓고 하고 싶어요. 1번이 좀 걸어가는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이언트 걸은 좀 거품이 좀 많아요.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발을 썼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편성이 좀 약했고 이번에도 과연 따라가는 전기에서 얼마만큼 걸어볼 수 있을지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매트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의외로 한번 정상 돌풍이
조재료 기수가 좋다고 그래서 사실 이 마필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마필인데 기수가 조기해봤는데 좋다고 하니까 또 마방에 물어봤는데 의외로 뭐 마방에서는 이걸 왜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 들었던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90 엑스블레이드는 걸음의 변화가 약간 있고 8마 브레인 스피더는 혼전화 중에 한 발이지 자력 입상은 어려워요. 선두권이 좀 무너져야지만 한 발을 쓰는 유형이고 지난번에 좀 올라왔다고 팔리지만 마신차가 7마진 4마진이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팔려봤자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7번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뭐 2번이라든가 6번 뭐 이런 마필들은 방어막권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7번이에요. 1번 7번으로 끝난 것 같아 이거는. 크게 재미도 없고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잠시만요. 부상경마를 제가 안 열어놔서 하나 좀 열어놔야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1경주입니다. 앞말들로만 짜여진 경주. 뭐 능력마디 없는 게 부산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약간은 그래도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스파이스 캔디는 지난번에 상당히 잘 뛰었죠. 데뷔전 때는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쪽에서 전개를 쉽게 풀어나가니까 상당히 끝걸음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었고 승급전이라는 핸디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순발력도 있어요. 발쪽 이탈도 상당히 빨라서 아마도 이제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아마 예사킨도 선행을 못 가면 풀빵이고 뭐 무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여준 걸음 자체가 변화를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10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3번 예사키는 사실 불안한데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면서 직선주로 해서 외측으로 기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채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워낙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팔리는 건데 뭐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주행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해요. 어림티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견연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KB보스도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약체들 편성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 걸음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요. 8번은 뭐 팔려도 되지도 않고요. 의외로 혼전화 중에 시우마 큐노브 아델이 올라온다면은 배당은 나와주겠죠. 추임력 있는 마필이니까. 10번에 4번. 그래서 뭐 배당이 나온다면은 뭐 7번이나 12번 이런 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0번, 4번. 불안하면 4번이 좀 불안해요. 10번보다는. 현장 컨텐을 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경 뭐 5경주로 넘어갑니다. 뭐 출전 조수가 좀 적죠. 근데 의외로 혼전도가 높아요. 똥마 경주요, 똥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성이 짜질까? 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좀 신기할 정도인데 정말 말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번 놀부천하가 문생기도 샀다고 팔리는 상황이니까 전 이게 제가 그때도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승급전을 치렀던 직전 경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놀부천하는 한동안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편성 진짜 기가 막히게 올랐네요. 뭐 놀부천하가 선행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났기 때문에 이걸 맹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킹리는 제갈바지가 워낙에 예민하다 보니까는 말이 잘 못 뛰는데 느린 마필들 틈속이기 때문에 선두권을 한번 공략해볼 가치가 있고요. 3번 슈퍼액터는 뭐 강한민족에서는 말이 이제 뛸 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뛸 줄 알게 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막 무빙으로 억지로 쥐어 짜갖고 우승을 차지한 거이기 때문에 편성도 약했었고요. 승급전에 뭐 상대마다는 약하니까 뭐 안 될 건 없긴 한데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 나중에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마 선샤인 특급은 이혁 기수가 기승 정지 때문에 김동석 기수가 탔는데 지난번에도 말이 좋다고 했거든요. 이혁 기수가 인터뷰할 때. 근데도 불구하고 꼴찌를 했어요. 이 정도로 기복을 볼 마필은 아닌데 이번까지는 한번 안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래를 잘못 맞는 질문 아마로네가 선두권에 따라가다 버텨버리면 사고는 터지겠죠. 뭐 4번, 2번 이렇게 팔리지만 한 대거는 5번을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2번, 3번, 4번 이 세 마리 앞을 5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5번은 내용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실전에서 버리면 안 나와서 좀 답답하네요. 좀 기복형이긴 한데 편성도 약하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죠.
자, 부상마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열동안 아필드 출전했고요. 뭐 국산마 필드 워낙에 외산마들이 도입이 안 되고, 아니 외산마뿐만 아니라 국산마들도 지금 수급이 잘 안 되죠. 부산은 서울 쪽으로 완전히 편중이 되다 보니까 경주에 좀 박진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 안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 1600m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번 마크1이 별 능력은 없지만 전개적인 이점이 있고, 시우마 나이스 찬스가 데뷔전 때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1600m를 과연 어떻게 이수를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저 해당 거리에서 걸음을 보여준 4번이 충마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승대하는 게이트 2점이 있고요. 영광의 치어스도 혼전화 중에 한 발은 항상 있죠. 왜 못 뛰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항상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이 있습니다. 7번 맨 오브 톱은 사실 지난번에 편성 때문에 온 거지 능력 때문에 왔다고 볼 수는 없고, 10번 나이스 찬스가 괜찮았어요. 뭐 선유권에서 칼칼한 모습을 보였고 끝걸음은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1600m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마피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번에 12번 이게 우선 막건이 될 것 같고, 1번, 2번, 8번은 아니니까 6번이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최근 경제 꾸역꾸역 움직이는데 말이 지난번에 1300 뛰고 1600이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상태가 괜찮아요. 이 안에서 후차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놓고 하세요. 4번 놓고 12 그리고 1번, 2번, 6번 방어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토요일 경마는 상당히 내용이 풍부한데 일요일 경마는 내가 지치니까 많이 하지를 못한다. 그래도 뭐 중간중간 말씀은 다 드릴게요. 일단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뭐 돋보이는 두 마리가 있죠. 7번마 금빛장인과 10번 라운탄맨. 금빛장이는 직전 경주 레전드 스톱이 원체 빨랐죠. 원체 빠르다 보니까 선유권 따라가는 전개에서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덜미가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주도하겠죠. 뭐 10번 라운탄맨도 상당히 발주 기타는 빠르지만 12번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7번이 문생기수의 힘으로 선행을 갈 여지가 있습니다. 57kg의 중량이긴 하지만 그 전경주 때 선유권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편성은 잘 골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7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10번 라운탄맨이 불안한데 이게 외곽이면 항상 삽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근데 뭐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1000m가 더 적당해서 1200으로 늘린 것이 이게 악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른 마필들이 없어요. 상대마로 군림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0번 굴찬나무스 뭐 다 떴다고 하긴 하지만은 한 발은 있고, 그럼 이그라인은 1300에서 1200 거리를 줄였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못 뛴 걸음이는 아닌 것 같은데, 실버 여갈비전은 뭐 마방에서는 큰 기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편성은 잘 골랐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60 하이트벨벳은 마방 이적을 했어요. 뭐 7조에서 뛰다가 온 건데 7조에서 뛸 때의 걸음을 보면은 워낙에 편성 낙체 팀에서의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다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복을 또 많이 보였던 마필이고 또 마방을 이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당판에서는 7번, 12번이 깜빡거릴 여지가 높은데 뭐 그렇게 끝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진다면 12번이 깨질 여지가 있고요. 9번, 10번, 11번이 이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12번을 걷어내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 필이 워낙에 좀 선행을 못 가면 기복을 보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한전에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뭐 3번 골든이너, 뭐 1번 영천 질주, 뭐 많이 팔려요. 뭐 아람날에 뭐 파인 트럼펫, 킹덤버 뭐 이런 앞들이 팔리겠죠. 일단 충막가면 3번 골든이너. 지난번에 1600m의 경주에서 킹덤버를 이길 때 보면 선행으로 1순을 합니다. 물론 이제 1번이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권 싸움에서 앞서를 나갈 수 있고요. 1600에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인 걸 보면
1300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1600 나갔고 이번에 1800입니다. 차분히 거리를 늘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마필에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남들 다 보는 인기 1위 마필을 제가 충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 4번을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인데 한 방의 막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4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어느 막권으로 힘을 실어서 때리느냐에 따라서 내 환수, 돈을 얼마만큼 찾아올 수 있느냐가 차이가 있고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팔리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는 마필도 분명히 있고요. 한대건이 노리는 한 방의 막권은 뭐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추이기 때문에 4번이 강추로 팔리기 때문에 하지만 먹을 만한 배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인기권이긴 하지만 날아갈 마필들이 배당을 좀 더 깎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부산경마 상경주 한대건 제대로 부산에서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서울경마 7경주고요. 부산에서 돈 딴 거 7경주 어퍼마리 승부로 들어가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13번 더건프가 돋보이는 충마처럼 팔리고 있고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제가 이 마필은 항상 좀 여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부담량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승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주의 조건이 잘 뛰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잘 뛴 것보다는 뭔가 좀 잘 풀린 느낌? 그리고 지금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리트보이 플러시, 9번 2000 스피드, 10번 컨턴 점프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뭐 이 마필 중에서 뭐 충마를 선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이변을 노리는 마필이 복병이 하나가 있어요. 복병. 그 마필까지 한번 한대거는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4번 놓고 승부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 한대건이가 이번 7경주로 승부를 하고 왜 한대건이가 3마 더건프를 약하게 보는지는 현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서울경마에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이 출전했고요. 이건 뭐 딱 두 마리가 돋보이죠. 5마 톱데이 15마 영광의 포스. 뭐 부산은 이런 점배당도 풀어지기 때문에 이게 점배당 나올 여지가 있어요. 2배 이하로 나올 수도 있죠. 뭐 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과신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최근에 행보가 두 마필이 돋보입니다. 5마 톱데이는 연속적으로 대상경주에 나가서 졸전이긴 했지만 일반 경주에서 역시나 능력을 보여줬고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뭐 각질이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충마로 놓고 싶은 마필은 사실 9번인데 참 강단 있게 많이 뛰죠. 지난번 승급전이었던 1600에서도 뭐 입상을 하게 하면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1600m를 처음 뛰면서도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장거리 경주가 딱히 나쁠 것도 없어요. 이번에 1400m이기 때문에 뭐 톱데이는 선행을 실패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조금은 덜 나갈 여지가 있어서 충마로 논다면 9번을 축구를 한번 놓고 싶다. 그리고 5번 9번 막건은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변수가 나온다면 3마 대오질주 그리고 8마 오륙 그리고 시어마 트루벨라 이 마필들이 변수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마 대오질주가 가장 좀 의심이 되는데 이 마필은 완전히 때려먹고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서 조금 더 컨디션 점검하고 마방의 승부 의지 또한 열심히 한번 확인해서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마 4경주 한달의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마필들 좋은 마필들이 눈에 많이 띄죠. 1번마 황금해 하여타델 매니 히어로 이게 3강의 구도를 갖추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느 한 마필 딱 부러지게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마 황금에도 뭐 임봉춘 조교사는 나름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뭐 승승장구하고 있죠.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을 할 정도로 강단을 보여왔기 때문에 승급전에 1600m 하더라도 게이트 이점이 있다는 점은 무시 못하죠. 근데 임기영 기수도 조교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는 인상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다만 이제 힘이 차고 있는 단계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승급전이라는 변수에서 늘어난 거리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뭐 당시에는 이제 출마 투표가 안 되고 1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더 그런 수 있는데, 게이트가 1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무시할 수 없겠죠. 사마 카이어트 아델도 고만고만한 마필들을 이기고 올라와서 사실 불안한 여건은 있지만 상태 나쁘지 않고요. 601 매니 히어로는 그래도 이 마필이 선행이라든가 아니면 추위권이라든가 어떤 마방의 기대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더보 조건이 있기 때문에 4번 6번이 뭐 도찐개친이지만 전 6번만 매니 히어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8번만 흥행지주는 팔리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마필의 약점을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번에는 선행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전에 뛴 걸음을 보면은 이게 선행을 못 나서면 굉장히 모래를 맞고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자는 상당히 애먹이죠. 그래서 중간에 끌어올려서 막 쥐어짜고 이래야지만 걸음이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가기는 글렀어요. 뭐 1번 황금에도 빠르고 3마 카이어트 아들도 빠르고 뭐 3마 매니어로도 느리지 않기 때문에 외곽 8번 게이트에서 흥행길주의 선행은 언감생심입니다. 꿈도 못 꿔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놓을 바에는 어차피 입상도 못할 거 48초의 스타일상 빠질 여유가 상당히 높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은 방탄마가 복병감이고요. 5번 매니 스피드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이건 똥마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어쩌다 한번 온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오목 말피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필보다는 차라리 뭐 2차 승급, 3차 승급을 하긴 했지만 블랙 파티가 더 나은데, 블랙 파티도 사실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지. 1번, 4번, 6번 같은 마필들이 앞으로 더 보여줄 거는 있습니다. 배당이면 10번?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경기수가 황금회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찌찌부당하게 하는 게 좋은 말이죠. 임경에서 말할 때 좋은 말인데 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번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5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3번 탄젠트가 기가 막히게 뛰고 있죠. 이제 체형도 그렇고 힘으로 뛰는 유형인데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쓰면서 거리를 보여줬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근성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피드 퓨리도 선유권에서는 항상 한 발을 쓰는 마필이고 최근 경주의 모습이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다만 말리스타는 너무 누추입이라서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누추입하는 마필들은 항상 그렇고요. 아임요 호프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7번 어스토니싱이 팔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선행 간다고 팔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1번 막 스피드 퓨리라든가 아니면 뭐 2번 그레스소, 3번 산젠트 이러한 마피들의 순발력이 어스토니싱보다 더 낫죠.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어스토니싱의 걸음은 항상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격기까지 가지고 갔다면 이건 팔리는 것 자체가 좀 화자가 아닐까. 뭐 배당판에서는 바람이 이빨이 불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보단 차라리 4번이 나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영화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최대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 널좀지도 않고 시에도 자, 한대건 일요일 경마의 회심의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인생 역전. 한대건의 메인 승부,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잃고 있다면은 본전을 복구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돈을 따고 있다면은 더욱더 풍성하게 내 자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붙어볼 수 있는 경주
한대간의 서울 경마 구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광고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2등급 1800m 로드 투 G1 챔피언십 12경주입니다. 연마 알파킹이도 지난번 경구 때 전력을 좀 아꼈다고 할 수 있죠. 3번 미스터 플리스는 전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걸 보여줬는데 한번 놓고 1번, 2번 알파킹이지가 2위 자리 지켜냅니다. 경주고리 1300m 국산 6등급의 3세 안말 경주 2경주입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못 들만한 마피는 아니에요. 혈통이 좋은 마피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입상권이 좀 유력합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총막감을 하겠습니다. 4번 놓고 3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4번 전정사금 국산 4등급 1700m 경주인 서울 제6경주 시즌 6경주입니다. 자, 고마 정상력 신입 배트권의 충막감입니다. 자,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공백기 이후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9번 놓고 1번, 12번 9번, 1번, 8번 순입니다. 한해는 더바가메인 승부처입니다. 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인기권으로만 본다면은 명지플라비, 글로벌 에이스, 뭐 브리가디어 제너럴, 호크행링고, 화이팅 레인포까지 팔리겠죠. 이런 마필이 막 얽히고 설키고 팔릴 것이고, 애매하게 팔리는 마필이 키미블루, 그리고 현등급에서 뜨고 있는 이 블루마스터, 이런 마필들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은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났다라고 쉽게 보일 수 있는데 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충만을 누구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배당이라고 한다면은 구멍수를 줄여야 될 거고요. 한대건이 노리는 마필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구멍수를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대건이가 분석하고 열심히 뛰어다녀 보니까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대건 이번 구경주에서 일요일 경마에 항구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하는 경주고요. 한대건이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지만 현장에서 한대는 깔끔하고 청명한 목소리로 주력 한 방 맞고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부상마 6경주고요. 일단 에이스 코리아가 60kg예요. 부담량이 무겁긴 하지만 게이트 조건이 좋아서 무시도 못하겠고, 끝걸음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60kg의 중량을 가지고 충만을 갈 수는 없겠죠. 엄마 서브캣, 지난번에 놀라운 파괴력을 보인 이 파티어게인이 에이스 코리아를 이겼으니까 이게 뭐 도대체 우연인지, 이러니까 부산이 욕을 처먹는 거예요. 말 잘 떠서 우승하면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줬던 마필이 갑자기 놀라운 걸음을 보여주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죠. 6공화 돌아온 포경선은 매번 부담량이 무거웠다가 중량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겠고, 구모 킹 오브 에이스가 역시나 뭐 동반 출전을 했죠. 30조 올줄림 마방에서 에이스 코리아와 함께 동반 출전인데 1200에서는 무시 못해요. 네. 시모 닥터 선도도 나아지고 있고,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승급전을 치르는 엄마 서브캣이냐,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부담량 내려간 6공화 돌아온 포경선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일본 에이스 코리아가 60kg가 충마가 아니라고 하는데 넌 도대체 뭘 놓고 할 것이냐. 들으시면 됩니다.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상마 6경주는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이어지는 부산 승부처입니다.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필이 이 7번 슬링스톤이에요. 너무 대안이 없으니까 너무 편성을 잘 골랐습니다. 1900m라는 경주의 조건도 그렇고 항상 끝걸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강자를 만나면은 부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편성을 잘 골랐기 때문에 뭐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8번마 롤브레이커는 만나본 인기형 기수는 뭐 거리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지 마필의 상태는 걱정이 없다. 마필 상태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충막감은 8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7번과 슬링스톤이 선행을 가버리면 좀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선왕자도 있고 능력치들도 있어서 선행은 쉽지 않을 거예요.
기복을 보이고 있는 이스크라, 그리고 최근 경주에 살아난 모습이 확인한 삼마 볼드 샤이닝. 뭐니대로 이게 김효정 기수도 거리를 걱정하지 마필 상태는 뭐 똑같다고 하니까 올라오는 것과는 있는 만큼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요. 8번, 7번은 인정 안 할래야 또 안정할 수도 없고 배당은 없고 뭔가 불안불안하고 정 현장 여건이 안 맞으면 8번, 7번을 놓고 3복을 권하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리고 깨져도 할 말 없는 1900이라는 거리정의 특징이 있는 경주 10경주 우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금화 11경주 넘어갑니다. 1등급 경주죠. 한 달의 마지막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글로벌 캡틴이 58.5예요. 최근 레이팅들이 이상해지면서 전부 다 과중량을 짊어지고 있는데 원래 문세영 기수가 잘 타왔던 마필이기도 하죠. 능력 있는 기수고 어렸을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것 같은데 또 떡하니 상금 벌라고 이렇게 앉혀줬네요. 58.5라는 중량이 무겁긴 하지만 상대마들의 능력들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을 충마로 공략을 할 때는 뭐라고요? 구멍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한대원 주력 한방막권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승자 조교를 마친 기수는 준비도 착실하게 했고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교에 정성을 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확인해 보시고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좀 팔리고 있는데 MJ 파워 6번 문학 이런 거 팔리고 있는데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래도 1등급이라는 핸디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기수가 어떠한 마필을 준비를 이만큼이나 했는지, 그리고 그 마필을 가지고 한대건 글로벌 캡틴에 붙여서 한방막권의 승부를 볼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기신 분들은 더 이기시고 이르신 분들은 본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비소식이 있어서 또 신종 코로나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마스크 착용들 하시고 오시고 비가 와서 주로가 가벼워진다면은 현장에서 그 상황도 잘 이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음성 정보도 찾아주십시오. 한대건 씩씩하게 현장에서 승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